경영학과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보이냐면은 바로 앞에서 3cm, 5cm 있는 상태에서 형태, 사람 있다 없다 구분하는 정도 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정보학과 김휘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좀 키가 작은 좀 외소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장애는 지체장애, 목발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걷고 있고요. 장기간을 이제 걷기는 어렵고 단거리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8학번에 들어온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14살 때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오른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왼쪽 눈은 조금 터널 시야로 저시력이지만 점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일단 OT, 게임을 하더라고요. 걸린 사람이 술을 먹는 거라 해서 하는데 돌아가는 순서를 몰라서 그냥 걸렸어요. 근데 봐줘. 눈 안 보이니까 봐줘. 괜찮다고, 괜찮아요, 좋아한다고. 아니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그래 뭐 게임 다시 재밌게 하자 했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 걸리더라고요. 좀 지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007빵이랑 게임을 하면은 저를 다 피해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은 이제 다 술을 먹고 이제 점점 친해져 가고 막 할 때도 옆에서 계속 쉬라고, 괜찮다고. 저도 눈치란 게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근데 나 오늘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혼자 나가서 걷는데 계단에서 한번 살짝 넘어질 뻔하고 쪽팔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험이 시작부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OT나 뭐 전에 예비대학 또 전에 이제 같은 동기나 선배들하고도 이제 메신저로 이제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메신저로는 막 되게 사이좋고 되게 친하고 막 이렇게 잘 됐는데 막상 만나서는 약간의 익숙하지 않은 듯한 그런 눈빛은 조금 거리감이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세터, 뭐 OT 이런 거 가잖아요. 미리 사전에 모이는 거. 저희 과 학생의 선배들한테 전화를 했죠. 제가 시각장애가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한 선배가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제가 학생이 누군데요. 저희 다른 학생의 사람들이 장애가 있으시다고 해서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어려워하시는구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분도 좀 나오기 어려웠는데 나온 게 아닐까라는 조금 찝찝한 마음이 살짝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서 같이 도와주시는 분한테 저 혹시 화면 같은 거나 좀 앞에 상황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옆에 있다는 것도 좀 까먹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새내기들 축하한다고 보시고 계시니까 딱 대학 입학하기 전에 현타가 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입학하기 전에 그 수강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가가지고 도우미를 좀 신청하고 싶다 했는데 데려오라고 알아서. 사실 입학하자마자 친구가 뭐 있기도 쉽지 않고 바로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런 거는 규정이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도우미가 매칭이 안 되니까 처음에 학교 입학했는데도 이제 강의실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건물도 모르고. 그래서 혼자 막 시간표도 이상하게 짜여가지고 공강이 막 수업하고 수업 사이에 막 3시간, 4시간씩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 지하철에서 학교 가는 길은 배웠으니까 그 공강 사이에 밥도 못 먹고 밥집을 모르니까 지하철 그 복도에서 3시간 동안 계속 혼자 걸어 다니다가 내가 이거 집을 가야 되나, 그냥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이거를 위해서 3년 동안 진짜 점자도 새로 배우고 공부도 했는데 너무 막 되게 진짜 현타. 3일 만에 나 휴학을 해야 되나?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심지어 강의실을 모르니까 계속 물어서 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사실 경영학과는 과 특성상 이제 표랑 그래프, 숫자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에는 이런 교재도 없는 줄을 사실 생각을 미처 못했고, 교수님이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면은 이 숫자가 나오지. 근데 이 숫자랑 저 숫자랑 곱해. 그럼 이게 나온다고. 동그라미. 칠판 소리가 탁탁탁탁 들리는데, 뭔가 들리는데 이거랑 저거는 뭘까. 빵점에 공포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우미 학생이 무조건 제 과인 건 아닌 거예요.
옆에서 국문학과 친구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너가 모르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저만 혼자 안절부절. 아, 나는 망했다. 쪽지 시험 같은 거 그 표를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쪽지 시험 막 빵점 이런 맞은 적도 있고, 아, 내가 좀 잘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 학기 다니고 이제 잠시 수련을 떠났어요. 휴학. 네. 다른 과도 근데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학과인데 역시 영상이 너무 많고 광고도 봐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기호학적으로 광고를 분석해야 하는 것도 진짜 많아서 저는 도우미 친구들한테 늘 옆에서 저 그림이 뭔지 설명해줘라. 같이 좀 소곤소곤 이제 수업 중이니까. 그럼 애들도 막 이제 설명해줄 수도 있지만 언니 이거 잘 모르겠어. 그림이 난해해. 그래서 아, 난해한 광고구나. 이런 식으로도 있었고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고. 이제 시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보에 제한적이고, 이제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성, 함께하는거나 어디에 이제 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과에서도 이제 기업 탐방 같은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그 많은 학생들과 같이 이동을 하면서 기업을 탐방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거라서 또 그런 것에 대한 또 애로사항이 있죠. 팀플을 하게 됐을 때 카톡방에서 팀플에 대한 이야기 나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카톡방에 시각장애가 있어서 뭐 PPT 이렇게 보면서 만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발표, 자료 찾기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들 서로 소개하고 하길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카톡방에 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언제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답이 또 없길래 조장한테 직접 카톡을 보냈죠. 저희라도 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했다고. 에? 저희가 카톡방을 따로 팠다고. 힘드실 것 같아서 또 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래도 이름은 넣어드리겠다고. 그래도 저희가 발표를 다 해야 되니까 나와서 조원 이름만 말하고 들어가 달라고.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름은 넣어드리겠다. 저는 할 수 있는 걸 분명히 애시당초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고,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죠. 저는 교수님들이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장애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장애우가 좀 더 높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장애우는 잘못된 표현인데 이게 높인 표현이 절대 아닌데, PPT에도 장애우들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또 다른 학생들한테는 잘못 전달되는 거잖아요. 잘못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그때 이제 수업 끝나고 가가지고 교수님 그 장애우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자네 잘 모르는구만 하면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맞아. 장애우가 왜 맞는 표현이냐면 이게 내가 아는 게 맞는데. 그쵸. 장애우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이게 시각장애인도 지팡이 짚고 갈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은 자기 외운 길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건데 일이 거기 아니라고, 이 길이 더 빠르다고. 맞아. 괜히 더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길 잃는데 계속. 맞아요. 잘 가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뭐 도와주겠다고 괜히, 저도 목 발잡고 이렇게 잘 가면 갈 수 있거든요. 이걸 굳이 옆에서 잡으면 전 더 위험해요. 좀 오해나 이제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기기 같은 거에 대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내 몸 아니니까 전용기 쥐고 이렇게 막 기대고 있다거나 자기 물건을 이렇게 건네거나 허락도 없이, 보조기구도 몸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예의다 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배려가 좀 많이 다르구나를 그런 면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건데, 한손해라고. 이게 소리도 나고 점자로 제가 쓰는 거를 점자로도 표시가 돼요. 손으로 읽을 수도 있고, 문서 작성도 보통 이걸로 할 수 있고, 강의 녹음해서 이걸로 듣고 이제 필기도 하고 공부하는 그런 도구예요.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거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근데 듣고 나서 솔직히 듣고 저 나서 이거 깜짝 처음에 놀랐어. 게임기인 줄 알았어요. 닌텐도 네. 같이 생겨가지고. 싸봐야 500만 원? 비싼 거는 막 800만 원 막 이렇다고. 이게 그래서 보조를 못 받으면 사실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잘 빌려주지도 않아가지고 처음에 사실 대학교 갈 때 이게 없어가지고 저는 공부를 못 할 뻔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빌려주거든요, 학교 측에서. 근데 대학교 들어오면서는 이제 저희가 찾으러 다녀야 해가지고 참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없으면 사실 공부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막 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필기를. 시각장애인들은 노트북에 이 화면 해설 읽어주는, 이 화면 이모티콘이나 내용을 읽어주는 센스리더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네요. 카카오톡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수강해야 하는데 센스리더가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안 읽어주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점자 정보 단말기 한 손에가 가장 유용하고 접근이 좀 안 좋아서 슬픈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네. 가장 필요한 게 교수님들한테도 장애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게 사실 되면 좋겠다 싶은 게 온라인 강의를 이러닝 같은 게 요새 많이 돼 있어가지고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 그래서 이제 mp3 파일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말씀드리면은 교수님한테 가라. 교수님한테 가면은 난 모른다. 시간도 이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을 더 줘요.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듣고 푸니까 문제를. 그런 게 이제 공식화돼 있는데 제가 시험을 한번 처음에 봤을 때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똑같은 시간 50분 줄 테니까 똑같이 풀어라. 근데 사실 이거를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면은 이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사실. 교수한테 뭐든지 다 떠넘기지 말고 교수권을 너무 이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좀 중점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소통을 좀 더 강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볼라드라고 아세요? 돌기둥 같은 거 많이 튀어나온 거 규정이 있거든요, 규격이. 근데 그거가 점자유도 블록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막 걸려서 자빠지고. 그래서 수업 가다가 이제 강의실이 아니고 저 응급실도 되게 많이 갔거든요. 강의실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 찢어져가지고 자꾸 응급실로 가니까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결국 학교 안에서 스스로 강의실까지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마치 모든 변화의 시작은 조그마한 액션으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됐건 그 어떠한 사소함이든 간에 자기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심, 의문을 품고 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부터라도 그게 변화의 시작일 수 있을 수 있으니 작은 행위라도 그것이 자기가 변화의 시발점이다라는 좀 당당함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장애인을 볼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를 얻을 곳도 없고, 그리고 또 저도 옛날에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장애인을 TV로만 봤어요. TV에서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속 장애인 되게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학교 입학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냥 되게 도와주려고만 하던가 아니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못한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는 장애학생들도 대학생이 됐을 때 오히려 좌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를 소통하고 싶어요. 우울하지 않고 때로는 똑같이 놀고 싶은 욕구도 똑같고 뭐 공부하고 싶은 것도 똑같고 그냥 크게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사실 소통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알리고 싶어요. 또 새롭게 입학하고 또 새롭게 꿈을 꿔서 오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뭐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아니면 진짜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진짜 든든한 지원 이런 것만 정말 잘 돼 있어도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는데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냥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